네, 안녕하십니까. 린민의 시선 두 번째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점은 공포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좀 큰 문제로 좀 자리 잡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델타 변이, 이런 피크아웃이 과연 이번 주에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든 거고, 자, 두 번째는 반도체가 앞으로 향후 비관론적이다라는 이런 리포트에 의해서 어떤 매수 심리가 좀 약화되고 매도 심리로 좀 전환이 됐다. 그리고 또 정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정세적인 사유로 인해서 불안하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위기를 항상 느낄 때마다 우리가 인식해서 알아야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흥국에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이 경제 대국도 금융이라는 분야에서는 한순간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냥 경제 대국이라고 해서 금융까지도 완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은 베트남, 중국과 뭐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지분이 50%인데 누가 더 과연 손해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개인이 손해일까, 외국인이 손해일까에 대해서 개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잘 보이는데 외국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게 저는 더 힘들지 않나. 예. 외국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야 진짜 이게 내가 힘듦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텐데, 아무튼 이건 좀 농담이고, 삼성전자 50% 넘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더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내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옵션 선물, 어떤 세력들의 위아래로 흔듦으로써 개인의 그런 심리를 자극하고 지침, 버티지 못하게끔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위아래로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있고,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기로 인한 달러 유출 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이제 외국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강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지수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제 경계하기 시작한 환율 시점은 1150원이 넘었을 때, 55원에서 60원 왔다 갔다 할 때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었는데, 그걸 좀 간과점이 좀 있습니다. 결론은 다 충격을 다 먹었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는 아니지만 정말 위기 시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도의 환율 속도는 큰 위기는 아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기존보다 그 각도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각도이지만 이 정도 각도와 이 정도 속도라면 마지노선이 한 1200원 정도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 터치하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열려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진짜 문제는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문제라고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상으로는 최종 보스로 들어가기 위한 중간 보스를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이 뭐냐면, 몇 달 전 인플레이션을 누르는데 힘을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누르다 보면은 경제가 또 어려워지는 또 국면으로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자세한 설명은 추후 영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부양책을 또 쓸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아직 이제 3.5조 달러의 부양책을 통과시키려면은 위기를 만들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양책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에 따라 더 큰 유동성이 잡히고 더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도 상승하게 되고 기준금리,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의 상승 압박이 오면서 점점 이제 테이퍼링도 실시하고 금리 인상도 실시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밟아갈 겁니다. 그런 수순을 밟아가다 보면 그 끝은 어디냐? 바로 부채가 될 것입니다. 지금 부채는 지금도 사실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문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역대급 부채, 사상 유례 없는 부채를 지금 모든 국가들이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버틸 수 있냐 없냐는 그 국가의 어떤 금리 정책, 그러면 어떤 금리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채라는 게 1% 정도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이 1% 늘었을 때 그 1억에서 1%하고 2억에서 1%하고 3억에서 1%하고 그 차이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대출을 하게 되면 집을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변동금리를 많이 선택을 했다고 제가 그 기사를 봤습니다. 70%는 변동금리를 쓰고 30%는 고정금리를 쓴다라고 했는데, 이 70%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보스는 부채를 문제 삼을 때 진짜 문제가 되는구나 하기 그 전까지는 이러한 현상들은 일종의 한계의 파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린민의 시선이었습니다.